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낮이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사진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낮이 되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6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이 29도, 포항 31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린 수익형 호텔은 요즘 전국적으로 오후 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과대 분양 광고 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주에 들어선 수익형 호텔도 유사한 문제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에 들어선 수익형 호텔의 분양 광고입니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60% 대출해줘 자부담 8천만 원 정도면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실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액은 부동산 감정평가액 하락 등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상대적으로 분양자들의 자부담액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맨 처음에 60% 나온댔잖아요. 그 뒤에 계약서 바꾸면서 50% 나온댔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48%에 플러스 신용 12%를 준대요. 그러면 신용 안 나오는 주부들은 어디서 신용이 12% 나오겠어요? 호텔 운영을 통해 순수익의 65%를 분양자들에게 배당한다는 광고 내용도 맹점이 있습니다. 호텔 운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은 아예 없고 무이자라던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분양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퇴직해가지고 그 돈을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뭐 손자한테 용돈벌이라도 줄까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니까 대부분이 지금 수분양자들이 지금 밤잠 설치고 있을 거예요. 분양자들은 또 사업자 측이 실적이 부족한 신생회사에 호텔 경영을 10년간 무제한 연장 조건으로 위임해 부실 경영이 우려된다며 수익은커녕 투자금을 모두 날릴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공개 입찰도 하지 않고 이 시행사의 이득을 위해서 이 자회사에다가 그대로 넘겨주고 그거를 저희한테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마치 호텔 체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업자 측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소폭 줄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고 있고 호텔 운영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했다며 사업 추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다 해도 진짜 우리보다 야무진 데는 없어요. 근데 어디는 지금 없는 거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거 내용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허리에서 책임 없다. 예예. 도의적이고 양심적으로 책임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으면 물으시면 되는 거고요.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높은 수익률을 내건 수익형 호텔들이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투자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열발전의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조사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진의 사전 예측에 불과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데에 대해 김 의원은 국책 연구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최대 규모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86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바다와 항구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포항의 중심 송도. 그동안 송도 구황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송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송도동에 6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857억 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467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송도동 포항 기상대 자리에는 기상안전산업 RCT 융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또 송도해수욕장 북쪽 끝단, 송림숲 앞쪽 해안에는 해양산업 관련 집중연구시설인 첨단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어선들에게 얼음을 공급해주던 동빈항 옛 수협 창고는 복합 문화 예술 거점으로 개발됩니다. 이번에 참 포항시 내지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동 전체의 주민들로서는 진짜 참 가뭄에 큰 단비를 만난 거지. 굉장히 기대도 크고. 국비 지원 확정 예산 46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1조 390억 원의 출처가 궁금하실 텐데요. 포항시는 송도 구황에 있는 조선소와 시멘트 회사 사일로, 바다 모래 적시장 등 17만 3천 제곱미터를 공공기관에서 일괄 매입하고 종상향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을 받고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조 390억 원은 호텔과 아파트, 전시 및 비즈니스 센터 등 앞으로 포항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시설의 건립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해양수산부로는 항만 재개발 사업 그리고 기상청은 ICT 기상산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산터널에서 전화곡 사거리에 이르는 포항 신흥동 일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년간 국비 338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노후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포항 송도 도시재생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사업이어서 성공할 경우 국내 도시재생 역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포스텍이 8,917만 원으로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위 서울대의 2배 수준이며 전국 대학 평균 교육비 1,546만 원보다 5.7배나 많은 것입니다. 한편 지역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북대 1,596만 원, 영남대 1,397만 원, 안동대 1,209만 원, 포항대 1,000만 원 등입니다. 대학 입학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입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 관심 있었던 분야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내용입니다. 천연항암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깊게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지역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도 초청했습니다. 이 학교는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의 연구 성과를 대학에다가 알림을 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를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학에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대학 입시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00여 명 줄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1,500명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울원전 3호기 전기 공급기 고장으로 주 급수펌프 2대 중 1대가 정지해 어제 오후 5시 57분쯤 원자로 출력이 34%대로 감소했습니다. 한울원전은 대기 중인 펌프를 이용해 오후 8시쯤 출력 증가에 들어갔고 오늘 오후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발전소가 현재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 외부 누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 2달 만에 자문기구인 자바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경북도정 4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저출생 극복 의지는 읽히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와 저출생 극복입니다. 우선 일자리, 주거, 의료, 복지가 집약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8,000개 경로당 2곳에 1명씩 행복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복지 일자리 15,000개를 만듭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거기에 한 군데 대부분 몰아넣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을 경북에서 한번 찾아보겠다. 문화관광 컨트롤타워로 경북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한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경북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합니다. 신라환경복원, 아시아알프스 프로젝트, 마리나항 해양관광 등을 통해 문화관광 일자리 10,000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외국에 공장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외국의 근로자들 10,000개의 300만 명을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가족만 우리나라 연수를 시킨다든지 8개 분야에서 100대 과제를 만들었고 세부 실천 사업 277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요 재원은 13조 원, 국비가 9조 원으로 67%입니다. 세계 드론 축구대회, 미혼 남녀 축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경북페이 등의 이색 사업도 있고 홈페이지에 도지사에게 쓴소리 코너, 도지사 정책버스 투어, 출자 출연 전 기관 인사검증 같은 도정 혁신 과제도 발표됐습니다. 100대 과제 가운데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사업이 75%, 4분의 3에 달해 경북도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식품 유통기관 설립, 사회적 경제 실리콘밸리,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 등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적지 않고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 역시 불투명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는 본부가 입주해 있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종합민원실을 개수하고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환동의 종합민원실은 기존 업무인 에너지산업, 해양수산 외에 행정경제, 환경산림, 건설농지 등 3개 팀이 확대 구성됐습니다. 환동의 지역본부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조직을 확대했으며 오는 2021년 흥해읍 이인리에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됩니다. 포항시는 스마트폰으로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현재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된 승강장은 299개로 전체 승강장 1,515개에 비해 설치율이 낮고 읍면 농어촌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버스 앱을 다운받거나 포항시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홈화면에 추가하면 원하는 정류장의 버스 도착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생활 속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도민 안전 등 7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도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대상 2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등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까지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항만과 연안수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전자해도에 최근 10년간 사고 다발 해역을 노출시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포항 울릉 간 여객선 등 여객선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수자원공사와 함께 영덕읍과 영해, 병곡면 일대에 노후한 상수도관 세척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척 작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하고 작업 시간 단수 상황을 마을 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상수도관 세척은 평상시 초속 0.3m인 유속을 초속 3.5m로 높여 관안에 쌓인 침전물을 단시간에 제거하는 연속 배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올봄 이상전과 여름철 폭염, 그리고 태풍 솔잎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의 수급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 추진 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 동안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4배로 늘리고 농협과 대형마트, 직거래 매장 등을 통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사진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낮이 되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6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이 29도, 포항 31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